러시아 극동 지역의 깊은 숲속. 그동안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던 기묘한 풍경이 포착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병사가 줄을 맞춰 이동하고 있지만 그들의 어깨에는 러시아 국기가 붙어 있고 입고 있는 옷도 분명 러시아 군복입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본 그들의 얼굴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생김새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북한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의 군대가 말리타양 러시아 땅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들은 왜 자신의 정체를 숨겨야 했을까요? 정답은 이들이 받은 가짜 신분증에 있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북한 병사들에게 브랴트 공화국 주민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브랴트인은 러시아 영토 내에 살고 있는 아시아계 소수 민족입니다. 외모가 우리와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얼핏 보면 구분하기가 아주 어렵죠. 러시아는 이 점을 이용했습니다. 북한군을 러시아 시민권을 가진 자국군으로 둔갑시켜 국제사회의 감시를 피하려 한 것입니다. 북한은 현재 유엔 안보리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입니다. 북한군이 직접 파병되어 전투에 참여하는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자 안보리 결의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북한군은 러시아 연방 내 소수민족인 브랴트인으로 둔갑시켰던 것이죠. 하지만 러시아의 이 치밀한 위장술은 얼마 못 가 들통이 났죠. 현대 전쟁에서 1만 명이 넘는 인원을 송두리째 숨기는 것,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브랴트인은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쓰거나 특유의 억양이 있는 반면 북한군은 지독한 북한 사투리를 쓰죠. 전선에서 흘러나온 영상 속 힘들다야 기다려 같은 말 한마디에 정체가 바로 탄로났습니다. 위장이 실패하고 북한군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전쟁의 판은 더욱 커졌고 나토는 러시아의 전쟁이 이제 아시아 국가까지 끌어들인 글로벌 전쟁이 됐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수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부인하거나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이미 국제사회는 이를 북러 혈맹의 실전 투입으로 결론지은 상태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러시아에 파병된 병사들은 이제 이름도 고향도 버린 채 낯선 러시아식 이름을 외워야 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신분 세탁이 이루어진 셈이죠. 하지만 가장 먼저 이들을 괴롭힌 것은 바로 발끝에서 시작된 고통이었습니다. 러시아군은 북한군이 평소 신던 것보다 훨씬 크고 딱딱한 가죽 군화를 지급했습니다. 북한 병사들의 발 크기에 맞지 않은 이 투박한 서양식 군화는 행군이 시작되자마자 재앙이 되었습니다. 발 뒤꿈치가 까지고 발목이 짓물려 피가 맺혔지만 그들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러시아 교관들의 고함 속에서 그들은 절뚝거리며 훈련장을 돌고 또 돌았습니다. 훈련을 마친 병사들은 이제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보내졌는데 이들을 실은 열차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였습니다. 열차의 모든 창문은 두꺼운 가림막으로 철저히 가려졌고 병사들은 자신이 지금 어디를 지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병사들이 창밖의 자유로운 세상을 단 한순간도 보지 못하게 하려는 철저한 통제였습니다. 기차에서 내린 북한 병사들이 도착한 곳은 러시아의 전방 병영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문명의 벽과 마주하게 되죠. 가장 먼저 그들의 영혼을 뒤흔든 것은 바로 무제한 인터넷이었습니다. 평생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국가가 허락한 정보만 보고 살아온 그들에게 유튜브라는 세상은 그야말로 마법과 같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자유로운 영상들, 그리고 생전 처음 보는 자극적인 성인 콘텐츠는 그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전쟁터로 향하는 공포를 잊기 위해서였을까요? 밤마다 잠을 잊은 채 작은 스마트폰 화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병사들이 속출했습니다. 러시아 전선 보고서에는 이들이 인터넷 중독 수준에 빠져 훈련에 지장을 줄 정도라는 당혹스러운 기록까지 남겨졌을 정도였죠. 하지만 이들의 육체를 더 직접적으로 자극했던 것은 참을 수 없는 배고픔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늘 심각한 식량 부족에 시달렸던 병사들에게 러시아군이 내어준 통조림은 그야말로 기적과도 같은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슬프고도 기괴한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일부 병사들이 러시아어를 읽지 못해 겉면에 고기 그림이 그려진 통조림을 보고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허겁지겁 뜯어먹었죠. 하지만 그것은 사람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러시아의 반려견들이 먹는 게사료 통조림이었습니다. 그 사실도 모른 채 굶주린 배를 채우며 맛있게 식사를 하던 그들의 모습은 이 파병이 얼마나 준비되지 않는 비극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했죠. 소통의 장벽은 먹는 문제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장의 러시아 장교들은 답답함에 가슴을 쳤습니다. 엎드려, 사격, 후퇴 같은 가장 기초적이고 생사가 걸린 군사 용어조차 전혀 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함경도 나진에서 온 어린 병사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온 베테랑 러시아 교관 사이에는 그 어떤 공통된 언어도 없었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고함을 질러도 북한 병사들은 그저 명안히 서로의 눈치만 살필 뿐이었죠. 서로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위태로운 동거는 이제 곧 닥쳐올 실전에서 거대한 재앙의 씨앗이 되고 있었습니다. 북한군 중에서도 가장 강하다고 자부하던 최정예 부대, 바로 폭풍군단이 드디어 전선의 최전방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평소 절벽을 타고 맨손으로 바위를 깨는 혹독한 훈련을 견뎌온 이른바 인간 병기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이 도착한 러시아의 쿠르스크 전장은
그 어떤 훈련 교본에도 나오지 않는 기괴하고도 잔인한 지옥이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었지만 적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늘에서 모기 소리 같은 기분 나쁜 기계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죠. 바로 우크라이나의 자폭 드론이었습니다. 북한 병사들은 배운 대로 소총을 들어 하늘을 향해 방어 사격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정밀하게 날아드는 드론을 구식 소총으로 맞히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날아온 작은 기계가 폭발하는 순간 수년간 단련했던 강철 같은 육체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북한도 드론이라는 것을 몰랐던 건 아닙니다. 최근 열병식에서 미국의 글로벌 호크나 리퍼를 본뜬 드론을 공개할 정도로 무인기 개발에 집착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생각한 드론은 주로 제트기나 헬기처럼 덩치 큰 목표물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의 핵심인 FPV 드론은 다릅니다. 참호원으로 꺾어 들어오고 문틈 사이로 들어와 터지는 사냥개 같은 드론은 북한군의 기존 훈련 교범에는 없던 물건입니다. 그냥 하늘만 쳐다보다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러시아군은 이들을 가장 위험한 구역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현지 지형을 전혀 모르는 북한군을 앞세워 우크라이나군의 화력을 확인하는 이른바 총알바지 역할을 시킨 것이었죠. 지도 한 장 제대로 보지 못하는 낯선 땅에서 병사들은 등 뒤에 러시아군과 눈앞에 드론 사이에서 퇴로를 잃어버렸습니다. 엄폐물도 없는 벌판에서 하늘만 바라보며 공포에 떨고 있던 그들에게 현대전은 기술의 대결이 아니라 일방적인 학살에 가까웠습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져 포로가 된 한 병사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전우들이 형체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폭탄이 터진 자리에는 그들이 북한에서 가져온 낡은 소지품 몇 가지만이 뒹굴고 있었고 함께 밥을 먹던 동료의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북한이 자랑하던 군사력이 21세기의 첨단 기술 앞에서 얼마나 무력하게 부서졌는지를 보여주는 처참한 기록이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이면에는 아주 차갑고 치밀한 계산기가 두드러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 병사 한 명을 빌려 쓰는 대가로 지불하는 돈은 매달 약 2,000달러, 우리 돈으로 270만 원이 넘는 거액입니다. 북한의 일반적인 노동자가 평생을 이뤄도 만져보기 힘든 큰 돈이죠. 하지만 이 돈 중에서 실제로 목숨을 걸고 싸우는 병사들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월급은 북한 노동당의 비자금 금고로 곧장 흘러들어갑니다. 병사들에게는 고작 몇 달러의 껌값이나 담배 살 정도의 푼돈만 지급될 뿐이죠. 사실상 국가가 자기 나라의 젊은이들을 전쟁터에 용병으로 팔아넘긴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한 잔혹한 피해 비즈니스였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이 노리는 것은 단지 달러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진짜 원했던 것은 미국의 심장을 겨냥할 수 있는 위험한 기술들이었죠. 러시아는 병사들을 받는 대가로 정찰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핵심 기술과 핵잠수함 설계도 같은 최고 등급의 군사기밀을 북한에 넘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수만 명의 청년이 우크라이나의 진흙탕 속에서 피를 흘리는 동안 평양의 연구소에서는 러시아에서 건너온 도면을 보며 미사일 성능을 올리는데 열을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북한 내부에서는 이 비극을 철저히 은폐했습니다. 대신 파병된 병사들의 가족들에게는 특별한 당의 선물이 배달되었습니다. 쌀 몇 포대와 식용유, 고기 몇 덩이가 든 보따리를 받으며 가족들은 눈물을 흘렸고 장군님이 우리 가족을 잊지 않으셨다며 고마워했죠. 자신의 아들이 말리 타양에서 이름 모를 드론의 공격을 받으며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들은 나라에서 준 고기를 구워 먹으며 아들의 무사 귀환을 빌었습니다. 이 기괴한 거래는 전선이 길어질수록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북한은 더 많은 병사를 보내려 했고 러시아는 그 대가로 더 위험한 기술을 내주며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제 이 전쟁은 두 나라 사이의 영토 싸움을 넘어 동북아시아와 전 세계의 안보를 뒤흔드는 거대한 도박판으로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판도는 다름 아닌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북한 청년들의 생명이었습니다. 전쟁터의 공포보다 더 무서운 것은 어쩌면 내부에서부터 피어오르는 의심이었을 겁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북한 병사들의 가장 약한 고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초적인 배고픔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었죠. 전선 곳곳에는 북한말로 적힌 종이들이 뿌려졌습니다. 그 안에는 세련된 선전 문구 대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빵과 두툼한 고기 요리 사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항복하면 배불리 먹여주겠다. 최고 지도자를 위해 죽는 것이 영광이라고 배웠지만 눈앞에 빵 한 조각이 주는 유혹은 그 어떤 사상 교육보다 강력했습니다. 한 번도 의심해본 적 없던 체제의 벽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죠. 물론 북한 당국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감시하기 위해 보위부 정치 지도원이라 불리는 감시자들을 병사들 사이에 촘촘히 심어놓았습니다. 동료가 수상한 행동을 하지는 않는지, 혹시 탈영을 모의하지는 않는지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감시자들조차 쏟아지는 드론의 폭격 앞에서는 똑같이 떨고 있는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는 감시하는 자와 감시받는 자의 경계가 희미해졌고 그들 내부의 결속력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전선을 이탈해 무작정 숲속으로 도망치는 탈영명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낯선 땅 러시아의 숲은 너무나 깊고 넓었습니다. 며칠을 굶주린 채 숲속을 헤매다 결국 러시아군에 붙잡힌 한 북한 병사의 품 안에서는 아주 낡고 때 묻은 사진 한 장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그 사진 속에는 북한에 두고 온 부모님과 형제들이 어설픈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죠. 체제에 대한 충성심으로 똘똘 뭉쳐있다던 폭풍 군단의 전설은 차가운 숲속에서 발견된 이 작은 사진 한 장 앞에서 힘없이 바스러지고 있었습니다. 최근 PD수첩에 방영된 북한군 포로 방영문이 화제가 되었죠. 우크라이나의 어느 포로 수용소, 취재진이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그들을 돌봤던 짧은 면회 시간. 그는 마지막에 취재팀의 여성 PD를 한참이나 바라보더니 결국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같습니다 라는 짧은 고백이었죠. 17살에 입대해 10년 동안 집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채 전쟁터로 끌려온 청년에게 우리말을 쓰는 여성의 존재는 죽음의 문턱에서 마주한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전우들의 비명과 화약 냄새만 가득했던 지옥 같은 전장을 벗어나 처음으로 느낀 인간다운 온기였습니다. 사실 이들은 전장이 투입되기 전 상부로부터 아주 무서운 명령을 받았습니다. 포로가 될 상황이 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급된 수류탄으로 자폭하라는 것이었죠. 당에 충성하는 영웅이 되라는 압박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머리 위로 드론이 덮치고 죽음이 코앞에 닥친 순간 병사들의 손은 수류탄 핀을 뽑는 대신 땅바닥을 파고 있었습니다. 죽어서 이름 없는 영웅이 되는 것보다 살아서 어머니를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다는 원초적인 본능이 그들을 살게 한 것입니다. 지옥 속에서 그들이 손을 번쩍 들어 살려달라는 표시는 배신이 아니라 살고 싶다는 간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이제 이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는 죽음이 아니라 송환입니다. 국제법에 따라 전쟁이 끝나면 포로는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북한군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곧 공개 처형을 의미하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이들이 한국으로 가고 싶다며 우리 사회에 던지는 이 묵직한 질문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떤 대답을 내놓아야 할까요?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서는 취재진을 바라보던 그들의 마지막 표정은 차가운 철창 사이로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죽으라고만 배웠던 청년들이 처음으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위해 인생을 건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목소리야말로 우리가 이 비극적인 전쟁의 실체를 절대 외면하지 말아야 할 가장 큰 이유일지도 모릅니다.